자, 오른쪽 그림같이 y축 위에 두 점 AB, y축 위에 A하고 B. 그래프를 봤더니 2x제곱 a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이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증가하면, 지수함수에서 증가하면 당연히 아는 사실은 뭐? A가 1보다 크다. 이 점 0,1을 지나면서 증가함수는 1보다 크다. 감소함수는 0부터 1 사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프와 B를 지나는 직선 Y는 K. Y는 K. 여기가 누구라고요? Y는 K. 랑 C하고 D에서 만납니다. 삼각형 ACB. ACB의 넓이가 ADC의 넓이의 2배야. 이 삼각형이 요거의 2배야. 삼각형을 비교하라는 문제지.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넓이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밑변 높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자 이거지. 두 개의 삼각형은 둘 다 어째? 높이가 일치를 하네요. 그러면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겠네. 그러면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C의 좌표는 얼마? C의 좌표는 얼마? 뭐라 넣으면 좋겠어? K 값이 있으니까 다른 문자. 여기가 2P. C의 X좌표가 2P면 D의 X좌표는 3P가 되겠죠. 그러면 Y좌표가 K로 일치하니까 우리는 이 점을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식에다가 2의 2P제곱은 K, A의 3P제곱도 K.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네, A. 연결고리는 누구야? P도 연결고리 될 수 있고 K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네. 2의 2P제곱은 A의 3P제곱. A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아나 A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 3P를 없애면 되겠지. 어떻게 없애 이걸? 3P 없애는 방법이 뭐야? 우리는 이제 지수 없앨 수 있어 없어? 지수 없앨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없애? (3P분의 1을) 제곱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수도 없앨 수 있어. 양쪽에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다 이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 이제? 우변은 A가 되는 거고 3P 곱하기 3P분의 1. 우변은 2의 2P 곱하기 3P분의 1 해서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연산. 다음 12번. 정의역이 0-1부터 2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의 최대값은 4분의 1이야. 지수 형태인데 합성함수네요. 지수 형태인데 합성함수야. 그런데 최대값이 4분의 1이에요.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A가 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아직 내용이 없네. 아직 내용이 없다는 말은 둘 다 생각을 열어놓고 있고 문제를 풀어봐라. 현재 선생님 저번 시간에 썼던 걸로 가볼게요. fx는 뭐다고요? 얘를 우리 어떻게 놓을 거야? 얘를 fgx 놓을 거야. fx는 a의 x제곱, gx는 절대값 x-1 플러스 2 이렇게 놓겠죠. 그리고 그렇잖아. 얘를 어째 치환하면서 범위를 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치환을 하면서 범위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gx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겠지. 이 그래프 보자마자 이제 나와야 됩니다. 절대값 하나짜리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꼭지점이 있고요. 꼭지점이 있고 V자. 꼭지점이 있고 산모양. 두 가지. 식을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양수일 때는 V자,
앞에가 얘가 음수이면 3 모양 이래 되는 거야. 현재 모양은 이 그림이네. 1,2. 여기가 1,2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2는 요 정도 있네요. x의 범위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치환할 거니까 우리는 범위 값이 요 점은 얼마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가 되고요. 이거는 2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하고 t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2부터 t가 4까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다 했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식은 ft가 fx라 쓸까요? 그냥 상관없는데 fx는 a의 t제곱이고요. 뭐 이상해? fx는 a의 t제곱이고 t의 범위는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그래프가 a가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다 그런 거야. 증가도 있고요. 감소도 있어요. 지금 뭔 설명인지는 알겠죠? 아직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밑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밑이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t 2부터 4까지 그릴 거야. 우리는 정점을 알고 있으니까 왼쪽은 2부터 4까지 하면 수가 좀 크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래프는 여기가 2이고 여기가 4다. 오케이. 최대값은 이 위치가 최대값이고 이 위치가 최소값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우리는 범위를 여기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네. 그랬을 때 최대값, 다시 말해서 2를 지어놓은 값, m은 a에 1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1이 되는 놈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다. 최소값은 2분의 1의 4제곱. 문제는 아마도 2의 마이너스 4제곱을 작성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네. 선생님 그냥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갔는데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이런 식의 합성함수는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현선님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지는 거고 요놈 그래프는 증가 감소함수니까 어떤 그래프인지 판단해서 마무리 짓는다. 시험 문제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온 거야. 이 정도만 풀어도 지금 우리는 됩니다. 이쪽 지수함수 내용에서는. 그 두 가지 지수함수 선생님은 생각하는 것이 합성함수가 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요거. 다음 2번, 6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의역이 있습니다. 정의역이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81, 최소값이 9예요. 최대값이 81, 최소값이 9입니다. 했을 때 a는 0부터 1 사이. 오케이. 얘는 그럼 어떤 함수? 합성함수. 어떤 함수? 합성함수. fx는 뭐라고요? a의 x제곱.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이래 되겠죠? 그지? 근데 a가 어째? 0부터 1까지 함수야. 이 그래프가 0부터 1까지의 함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죠? 맞나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 뭐가 나왔어? 최대값, 최소값이 대놓고 나왔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를 치환해 가지고 볼 거니까 AT의 그래프만 보면 돼. 알겠어요? X의 범위가 있으니 T의 범위도 나올 거고 T의 범위가 있으니 우리는 fx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건데 그 최대값, 최소값을 거꾸로 알려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거꾸로 출발하겠다 이거지.
해석됩니까? 네. 우리가 그전 합성함수는 범위 주어주고 합성함수 범위 바꿔가 치환해서 범위 바꾸고 나서 그거를 새로운 식으로 만들어서 최대값 치석 구했단 말이야. 얘는 거꾸로 최대값 치석만 나왔으니까 거꾸로 출발하겠다 이거야. 최대값이 81이고 9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럼 최대값은 80이 나오려면 이쪽 왼쪽에 어딘가에 있겠지. 한참 멀리 있겠네.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한참 멀리 있고 그 정도에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가 누가야? y가 얼마고 81이고 여기가 얼마다? 9다 이거죠. 그럼 여기를 나는 뭐 p라 넣고 여기를 q라 넣겠습니다. 그러면 p부터 q까지고 이 식에다가 a에다 p를 넣었더니 81이 나왔고 여기다 q를 넣었더니 9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pq는 어디 있냐? pq는 얘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 우리가 지금 fx는 a, t가 될 거고 t의 범위는 지금 p부터 q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그림 모습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pq만 알아내면 되니까 이 식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축은 얼마죠? 축은 2가 되니까 뭐 하는 작업이죠? 얘를 나는 뭐 하겠다? t로 치환하겠다 이 말이겠죠? t로 치환하게 되면 그 범위를 알아내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gx이고 여기가 2이고 범위는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면 여기는 얼마?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는 지금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 플러스 4라 적을게요. b 마이너스 4네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4 3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9, 12 b 마이너스 3인가요? 여기가 b 마이너스 4. 그럼 p가 지금 누구고? b 마이너스 4고 q가 지금 b 마이너스 3이에요. 됐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러 갑시다. 자, PQ가 지금 뭐로 됐다고? B-4. 여기가 P-3. 다시 말해서 A의 B-4가 81이 나왔고 A의 B-3이 9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연산 문제가 되겠죠. 연산 문제. P-4는 80인데 A의 P-3은 9예요. 어떻게 연산하면 쉽게 될까요? 두 개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 나누기는 빼기가 된가요? 네. 그러지? 그러면 A에서 P-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된가요? 네. 이게 얼마가 된다? 9. 쉽게 됐네요. 그러면 A는 얼마다? A는 9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말해서 9분의 1 이래 되겠네. 질문 뭡니까? B도 구해내래. B도. 그러면 여기다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9분의 1에 B 마이너스 3제곱이 9가 나왔어. 결론적으로 B는 얼마다? 2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연산이 안 되는 사람 문제.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차근차근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A 값 나왔고 B 값 나왔다. A는 9분의 1, B는 2다.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대요. 다음 8번. 누구야? 이건 누구야? 은준이야. 뭐가 보여? 2분의 1, 4분의 1이 먼저 보이는 것은 2분의 1을 4분의 1은 4분의 1로 뭘로 바꿔라?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라. 4분의 1을 2분의 1의 x의 제곱으로 바꿔라 이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a는 어떻게 내야 돼? 내려가 달라 이 말이겠죠. 그렇지? 2분의 1의 a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1 말고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로 적었습니다. 그럼 t는 뭘로 바꾼 거야? t가 뭘로 바꾼 거야? 2분의 1의 x제곱에서 바꾼 거고 k는 2분의 1의 a제곱. 이걸 다 쓰면 귀찮으니까 어차피 ar 하는 것은 kr 넣고 나서 a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그럼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죠.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은 현재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 위치가 얼마고? 수완 얼마야? 얼마야? 요 위치가 얼마냐고.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축이 얼마야? 5가 되냐? 이게 지금 5가 돼? 지금 2차 함수인데? 그래 2분의 k 2분의 k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2분의 k 제곱 계산하면 4분의 k 제곱 플러스 1 4분의 k 제곱 플러스 1이 얼마다? 128분의 129다. 넘겨서 1 빠지면 128분의 1이고요. k 제곱은 128을 4로 나누면 64입니까? 4, 32? 32분의 1이네요. k가 누구 있을까? k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지? 2분의 1에 a의 2a제곱 이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2a가 얼마다? 32는 5제곱이니까 5가 되겠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좋았어. 연습에서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연사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20번, 22번, 23번 누구야? 20번 누구야? 22번은 너고? 22번 할게요. 똑같은 문제야? 누가 더 어려워?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똑같아? 22번 할게. 똑같아. 보이고 보여야지. 보이고 보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관계는 연습해야 됩니다. 나는 잘 안 보인다 하면은 5를 볼 필요 없어. 5를 바꿔. 뭘로 바꿔? 5분의 2x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바꾸고. 그럼 얘가 뭐 돼? 얘를 지금 이걸 바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야. 얘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 풀면 얼마가 나오지? 상수가 2가 나온가요? 빼기 2.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얘는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배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나는 a로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뭐 5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를 다시 뭘로 치환할 거잖아 어차피. 그러지? 누구를?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뭐가 발생한다? 범위가 발생한다. 항상 치환 범위. 뭐야? 역수합이니까 산술기가 풀면 2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의 문제는 바뀌었네.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가 t의 범위는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요구네요. 그래프는 아래를 볼록이고요. 축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2보다 크니까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래프는 이쪽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당연히 끝났네요. 요 점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이때 최소값은 t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돼. 최소화되는 상황이고 이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t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돼요.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5, 8, 3 최소값은 3이 되고 질문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x가 얼마일 때 문제가 꼭 나온다고 해. 현재는 근데
최소값은 나왔는데 t가 2일 때 t가 2일 때야 x의 범위를 구하러 가야지. 자, t가 어디 있습니까? t가 여기네. 여기죠? 이 자리 누가? t 자리에 2를 넣었을 때 x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됐죠? 자, x는 얼마냐? x는 산술기야. 2가 되려면 누구랑 똑같아?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아야 되고 5의 어떻게 됩니까? 2x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때 x는 얼마다? 0이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x가 0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하나만 추가시켜 줄게요. 자, 도대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황. 요 상황.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하나의 그래프는 a의 x제곱, 하나의 그래프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그래프는 많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y는 이렇게 쓸게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 생각할게요. 뭐 2가 됐든 5가 됐든 그래프가 증가는 빨리 증가하냐 좀 천천히 증가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 그래프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려볼까요? 두 개를 더하기 그래프, 두 개 더하기 그래프가 가끔씩 그려요. 더하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라인을 이렇게 긋습니다. 다운하이 라인을 그려. 그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 되니까 요 길이에서 요만큼만 위로 올라가서 점을 찍으면 돼요. 다시 하나 이쪽 그으면 이쪽만 좀만 올라오면 되지. 여기 좀만 올라오면 되겠지. 쉬운 데가 없어. 이게 그거.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2배만큼 올리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 2차 함수 같은 느낌인데 2차 함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가 최소값 2가 나와요. 얘가 1이니까. 이 그래프. 많이 나온 그래프야. 알겠어요? 얘를 평균 2로 나눠버리면 이 그래프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그래프는 무조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나온 식의 그래프야. 얘를 2로 나눠버리면 얘네 평균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대칭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요. 얘의 평균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절반씩 떨어졌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꽤 많이 등장하니까 알아둬라 이 말이야. 알겠지? 시험 문제 넣어야겠네. 그래프를 그리시오. 오 괜찮네. 은준아, 뭐 그래프 그리라고? 이 그래프 그리시오. 에? 어떻게 그려? 두 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요거는 보조적으로 그리는 거고 우리가 그 목적은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알아서 두 가지 고. 다음 3번. x 더하기 y하고 어떤 관계식이 있고 실수 xy에 대하여 이거는 x가 y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때 뭐시오? 아 목적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런데 xy가 관계가 있고 7의 x제곱 더하기 49는 7의 2y제곱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2y는 7의 x제곱 플러스 2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7의 x제곱과 7의 마이너스 x제곱 사이는 어떤 관계? 역수관계야. 두 개의 역수꼴을 갖고 있는 놈의 합의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니까 산술기하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산술기하 2배 넣게 되면 한번 연산 써볼게요. 7의 x제곱 곱하기 7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제곱. 얘는 2배의 루트 7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네요. 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플러스 4 플러스 4. 그러면 7의 플러스 4제곱만 남았네요. 7의 4제곱 남았으니까 절반만 나오니까
7의 제곱만 나가겠네요. 49, 98 이래 되나요? 어떨 때 얘랑 같았을 때 7의 x제곱하고 7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제곱과 같았을 때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았을 때 다시 말해서 x가 2일 때네요. x가 2일 때 y는 1인가요? y는 1. 최소값은 98. 다 됐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23번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은 연결해서 찍을 거니까. 자, 이쪽은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부등식이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뭐 방정식은 아주 쉬워요. 방정식은 아주 쉽고 부등식은 조금 더 부등식은 부동호가 있으니까요.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겠어? 부동호 방향이 있으니까 좀 어려우겠지.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은 우리는 항상 지수하고 로그는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밑이죠, 밑.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그러면 밑이 같다는 말은 A의 fx는 A의 g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밑이 같으려면 첫 번째 A가 뭐가 될 수 있어? 0. 방정식이니까. 함수에서는 0을 뺐지. 밑이 0이 되면 된다 이거. 물론 A가 어떤 수로 나오면 그걸 생각을 할 필요 없겠지. 그리고 A가 얼마? 1 되겠죠. 1. 밑이 1이면 지수에 관계없이 1이 된가요? 네.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가 아니야? 맞아요. 밑이 1의 5제곱 뭐야? 1이요. 1의 7제곱은? 1이. 그러니까 F하고 G와 상관없이 똑같아지는 거라고. 네. 됐어요?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될 수 있냐 없냐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밑이 음수일 때는 우리는 뭐만 따져줘? 유리수. 밑이 음수일 때는 지수가 뭐였어? 봐봐, 뭐였어? 밑이 어디가 있어? 밑이 뭐가 되면 음수이면은 지수가 뭐에 나 있어? 봐봐 얼른. 보입니까? 아니 3페이지 있잖아. 3P 박스 있잖아. 뭐라 적었어? 밑이 음수이면 몰라. 밑이 음수인 걸 몰라 지금. 안 적혀있다고요. 예. 안 적혀있다고요. 와, 저씨 어이없다. 와우, 있잖아.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밑부터 얘기를 했잖아. 밑이 음수는 어디 있어? 그래, 실수일 때. 실수일 때. 그럼 지수가 뭐만 있어야 돼? 정수지, 정수가 아니라 장수 그랬으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영도 얘기할 때는 지수가 뭐 해야 된다? 자연수일 때만 얘기하자는 거지. 그러지? 이제 그런 조건이 있을 때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어요?
알겠어요? 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서 양쪽에 밑이 어떤 변수로 돼 있을 때는 조금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생각할 게 뭐뭐 생각이 된다고? 0, 1, 마이너스 1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0,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 밑이 0이면 위치 0이면 무조건 0의 3제곱은 0의 3제곱. 아, 0의 3제곱. 0 아니에요? 0 3개 곱한 거. 근데 어. 0의 0제곱은 1 아니에요? 정의할 수 없는. 그렇지. 0은 어떨 때만 쓴다 했어.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해. 0은 어떨 때? 지수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 음수는 어떨 때? 지수가 어떨 때? 정수일 때만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제약 조건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 안 놓쳐? 놓치겠지. 까먹겠지.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0하고 1하고.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당연히 얘를 제외시키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이 말이 있어야겠지. A는 양수란 말이.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이 1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함수에서는 정해졌어요. 양수면서 1이 아니라고 나왔고 방정식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닐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첫 번째는 이럴 때. 두 번째는 이제 fx하고 gx가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그 다음에는 밑이 같지 않고 지수가 같을 때. 밑이 같지 않고는 아니지만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 자, fx가 a제곱. 뭔? gx가 b제곱. a제곱. 자, 지수가 같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밑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 같으면 밑도 똑같다. 첫 번째. a가 뭐가 되면? A가 양. A가 양수. a가 얼마가 되면 똑같아져? A가 0이 되면. a가 0이 되면 똑같아지지. a가 0이 되면 0제곱 뭐야? 1이잖아. 똑같아진다고. 두 번째는 뭐겠어 이제? fx하고 gx가 같을 때가 있죠. 여기까지는 문제는 많이 나와. 우리는 여기까지 두 개 다 나옵니다.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 근데 갑자기 짤이 왜 나오는 예? 뭐가 왜 나와? 건가? 질문에서 나올 거니까. 질문에서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가 똑같게 만들 수 있어? 밑이 같게 만들 수 있겠지. 얘도 밑이 같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지? 지수 같은 거는 현재 안 나오네. 지수 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 지수 같은 거는 아직 문제가 없어. 이 책에서는 문제를 제외시켰나 보네요. 문제는 없어. 볼 거야. 자, 밑이 다를 때는 A, fx는 gx를 b에 gx를 풀어달라. 이 문제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 제일 어려워. 이때는 지수를 맞춘다? 지수 어떻게 맞춰? 지수가 다른데. 지수를 맞춰요. 지수 어떻게 맞춰? 맞출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해서. EX는 x제곱 마이너스 1. 아, EX하고 x제곱 마이너스 1. 어떻게 맞춰? 시간? 밑이 다르면 로그를 붙입니다. 어쩐다고?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로그 AFX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오니까 FX 로그 A는
gx 로그 b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물론 이 문제는 a하고 b가 상수일 가능성은 없겠지. 뭐 2, 3. 그럼 로그 2는 수입니다. 로그 3은 수고요. fx는 뭐야? 보통 다항식 형태로 나왔겠지. gx 다항식이지. 그럼 fx 로그 a는 gx 로그 b는 다항 방정식이야. 보입니까? 다항 방정식. 이에 x-2는 3의 2x 플러스 1 한번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얘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려고 바꾼 거야.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산 못 한다고 우리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로그를 취한다고. 로그 하면 x-2 로그 2 밑은 뭐라 쓸지를 모르니까 그냥 밑은 안 써. 뭐라 쓸지 모르면 나는 2로 쓰고 싶은데요 했더니 왼쪽은 뭐를 써야 돼? 3으로 쓰고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면 안 써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오씨 이렇게 복잡해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 여기에 있는 로그 2하고 로그 3은 어쩐다고? 수라고. 그냥 수로 받아들여. x하고 x만 뭐다고? 미지수라고요. 방정식이니까 미지수라고. 그러면 얘를 x를 묶어 x는 묶어 x 로그는 뒤에 붙이기 좀 불편하니까 문자를 앞에다 쓰는 거야. 왼쪽으로 넘어왔어. 뭐가 됩니까? 로그 2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 로그 3 맞나요? 네. 남는 수 로그 3 플러스 2 로그 2 됐나요? 그러면 얘는 계산 돼 안 돼? 돼. 제곱 올라가면 9가 되고요. 로그 2하고 로그 9를 더하면 로그 18 그러지? 연산 안 돼? 돼 안 돼? 아니 로그 2하고 로그 9하고 가면 로그 18이라고 그러니까 18을 말해야 돼? 알았어. 얘는 로그 3하고 얘는 로그 4니까 다운 얼마냐? 보이니? 그러면 이러고 얘도 수고 얘도 수야. 그럼 x는 뭐가 된다? x는 로그 1년에 로그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얘는 계산이 안 되겠죠. 무리수니까.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되겠죠. 뭐 이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 로그 2와 3하로 쪼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 보고 판단해야겠죠. 그렇게 썩 막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쓸 수도 있겠네 그냥.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수방정식에서는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죠? 풀어볼까요? 3번? 3번은 뭐야? 요거는 지수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지수 형태가 아니라 치환방정식이야. 치환. 뭐라고? 치환. 얘네들은 너무 쉬우니까 내가 말한 건 다 뭐야? 기본 방정식들이야. 지수 형태를 갖고 있는 밑이 통일될 때 지수가 통일될 때 밑이 다른 경우에 대한 기본 문제 방법론이고 그 외의 문제들은 다 뭐 한 거야? 합성을 시킨 겁니다. 합성 같은 거 시킨 거야.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방정식 폼으로 갈아달라 이거지. 2번 가고 3번 가볼게요. 2번 3분의 4 오른쪽은 4분의 3이니까 밑이 지금 통일시킬 수가 있겠죠. 누굴 통일시켜? 관계는 없으니까 얘를 둘 다 3분의 4로 바꿔볼게요. 3분의 4 3분의 4로 바꾸면 역수가 됐으니까 음수지수가 돼야겠죠. 밑이 수로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지수가 똑같아야 된다. 방정식 풀면 되겠죠. 뭐 두 개의 해가 나오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뭐야? 다음은 뭐가 보여? 2x제곱
2의 2x제곱. 우리는 뭐 하겠다? 2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다. 치환하면 수는 뭐? 치환? 범위. 치환? 범위. 치환 범위. 치환 범위. 범위 어떻게 됩니까?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0보다 커요. 그렇죠. 지수 형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는 0보다 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수 형태는 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형태는 무조건 양수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권리적분 놈이 한 놈이 있죠. 이거 플러스 이렇게 걸려보잖아. 얘는 어떻게 돼? 또 내려가 해야겠지. 그래야 치환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내려가? 지수 법칙 2의 1제곱 내려가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치환돼? 2t 제곱 마이너스 17t 내려보내고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마무리하고 갑시다. 2t t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 끝까지 가는 거야. 위쪽 문제는 마무리가 거의 됐으니까 안 거고요. t가 누구야? 원래 2x제곱이죠. 그래서 2x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또는 2의 x제곱은 8, 2의 세제곱 해야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치환을 해서 구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범위에 걸리는 놈만 하겠죠. 조건이 있는 놈만 하겠지. 조건에 걸리지 않는 놈은 하지 않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 이게 치환 방정식 형태에서 치환하게 되면 현재 이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건 알겠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두근이 나왔고 두근의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 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지? 현재 이 방정식은 주의사항이 뭐냐? 주의사항이 뭐냐? 잘 보세요. 이 해는 누구 겁니까? 알파 베타 건. 그렇지. x 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보입니까? t제곱 보여? 3로 내려가 있어야겠지. 어떻게 내려가? 2의 세제곱 넣어서 8t 플러스 8은 0으로 가겠지. 자, 이거는 알파 베타야. 얘는 뭐에 관한 방정식이야? t에 관한 방정식이야. 그럼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는 이거 해는 누구야? 해가 누구겠어? t가 해겠지. t1, t2. t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t1은 누구야? x가 알파였으니까 이게 알파가 됐을 때 첫 번째고 베타가 됐을 때 두 번째야. 자, 우리가 치환을 통한 근각계에서 관계는 요 정리를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요 정리만 똑바로 해주면 이 문제 틀리지 않아요. 얘 그는 뭐라고? 2의 알파 제곱이고 얘는 2의 베타 제곱입니다. 요거 두근이. 오케이? 얘를 치환을 통해서 식을 쓰게 되면 해도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질문은 우리는 요놈의 두근이니까 요놈의 두근의 합은 8이고요. 두근의 곱은 8이 되네요. 질문은 누구야? 알파 플러스 베타야. 현재 모습이 보여 안 보여? 보이네요. 아래 거에가 보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얘가 2의 세제곱이 되는 형태네요. 결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치환 방정식 형태가 2차 방정식 넘어갔을 때 근각계에서 관계 모습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니라 치환을 통한 해이기 때문에 그 식을 엄밀히 꼼꼼하게 잘 표현을 해줘야 오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다 보면 다 나옵니다.
알았어요? 문제 풀 때 다음에 외워버리고 지금은 일단 적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적는 연습. 자, 똑같은 방법으로 가게 되면 얘를 t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얘 내려와야지. 2의 세제곱 나머지 24 t 플러스 k는 0에 두구는 2의 알파 제곱이고 2의 베타 제곱이 된다.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안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 요게 k가 된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2의 7제곱 하면 k 값은 얼마가 된다? k는 512 맞나요? 아니요. 128? 128 128 근데 알파 베타는 24 128 뭐 문제야? 곱은 두 개의 곱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고 2의 7제곱 다시 말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 2, 8을 적당히 두 개로 쪼개야겠네. 80. 얼마? 80. 아, 그럼 되냐? 오케이, 똑똑.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16 이래 된가요? 그래서 t는 누구야? t는 8 또는 t는 16인데 t는 2의 거듭 제곱이니까 2의 알파가 세제곱이고 2의 베타가 2의 4제곱이니까 알파는 3이고요. 베타는 4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12가 된다. 다시 말해서 지수 방정식 형태, 지수 형태를 동한 치환 2차 방정식에 대한 형태는 알파 베타가 식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계산을 해야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에서 바로 나온 게 있고 바로 나오지 않는 게 있다고. 그거는 식 정리를 해보다 보면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바로 여기서 뭐만 적어서 곱만 적어서 위에서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적어놓고 필요한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 형태니까 식을 적어놓고 지금 현재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라고. 이걸 적을 수 있어야 근각계사 관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부동식. 안 남았으니까 부동식까지 하고 갈게요. 방정식 잠깐 언급할까요? 이거 보이죠? 치환해야 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네. 치환하면 뭐 어떻게 해서 풀 수 있겠죠? 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부등식은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 거야. 부등호 방향에서 지수 부등식에서 꼭 나오는 문제는 함수 쪽에서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증가함수는 이게 오타입니다. 0이 아니라 1입니다. 1이야. 그래서 1. 그러면 우리가 지수 부등식에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우리는 함수 y는 ax 제곱에 대한 지수 함수가 있을 텐데 1보다 크면 우리는 이게 무슨 함수? 얘는 증가 함수였죠.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얘는 증가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해서 뭘 그리고? 뭘 그려? 점근선, 보조선, 포인트가 되는 점 0,0 이 점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얘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증가함수. 그러니까 증가함수를 그리고 여기다 점을 1 찍으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그래프를 좀 바꿔도 되고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니 증가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야? x1이
x2보다 크면 맞네요. 미안해. 작으면요. 미안해. 작으면 맞지.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하고 fx2는 누가 더 커야 돼? 증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커지니까 큰 놈을 집어넣었을 때 더 큰 놈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게 증가함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큰 놈을 집어넣으면 더 큰 놈을 집어넣는 게 큰 결과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지수함수의 형태에서 밑이 2보다 큰 애를 한번 적어볼게요. 2의 x1 2의 x1이 얘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두 개 똑같은 말이야. 작은 놈, 큰 놈 집어넣으면 작은 놈 나온다 이 말이지. 큰 놈, 작은 놈이 나오면 큰 걸 집어넣고 작은 거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지? 자, 2의 x1하고 2의 x2의 제곱이 이쪽이 더 크면 무슨 말이야? 크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x1하고 x2가 누가 더 크다? x2가 더 크더라 이거죠. 증가함수일 때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1보다 큰 거에 이 그래프 중요한 내용이지만 증가함수라는 내용만 써볼게요. 야, 증가함수이면 여기가 지금 x1이고요.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입니다. 현재는 부동의 방향만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지금 안 한 거야. 위치적인 생각 안 하고 누가 큰지만 판단하면 누가 크다? 지금 여기가 fx1이고 여기가 fx2입니다. 여기가 지금 fx2이고 여기가 fx1이다. 내용 이해되십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동식 함수를 이용해서 부동식 문제는 이 증가함수, 감소함수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왜?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 모든 함수에서 사용이 될 거 아니야.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해서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냐 작냐. 증가함수일 때는 클 거고 감소함수는 반대가 될 거다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비단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1보다 작으면 지금은 점근선이 중요한 선은 아니니까 아직은 문제에서 이제 얘가 감소함수가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x1, x2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함수 fx1 여기가 fx2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감소함수 얘네들 뭐야? 얘네들은 감소함수다 이거지. 감소함수에서는 식이 한 번만 더 적으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은 fx2보다 더 작게 된다. fx1이 더 크게 된다. 요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겠네요. A를 하지 말고 밑이 1보다 작은 거 써볼게요. 2분의 1의 x1보다 2분의 1의 x2 제곱이 더 크면 얘는 x1이 x2보다 더 크다로 부동의 방향이 바뀌겠다 이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조심해야 돼. 증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꼭 나오겠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되는 것은 나오겠네요. 자, 해볼게요. 자, 9분의 1, 27분의 1.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3분의 1로 3분의 1 바꿀 수 있겠지. 자, 우리가 부동호 방향 신경을 써야 돼 말아야 돼?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지. 신경을 안 쓰려면 밑이 그래 증가함수가 편하겠어? 감소함수가 편하겠어? 증가함수가 당연히 편하겠지. 부동호 방향 신경을 안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증가함수로 만들 거냐 감소함수로 만들 거냐 둘 다 만들 수 있다면 뭘로 만드는 게 좋아? 증가함수로 만드는 게 좋겠지. 어쩔 수 없이 감소함수를 사용해야 되면 그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생각을 꼭 이론적으로 중요하니까
하지만 둘 다 바꿀 수 있으면 나는 신경 쓰기 싫어. 뭘로 바꾸자? 밑이 1보다 큰 놈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럼 얘를 다 뭘로 바꿔? 3으로 바꿔. 3에 9분의 1은 3에 뭐? 마이너스 2제곱하고 곱하게 되겠죠. 알겠나요? 27은 3에 마이너스 3제곱. 오케이. 밑이 1보다 컸으니까 이제는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고 1차 부등식 꼴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부동호 방향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틀리겠지.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쉽네. 껌이네. 얘는 뭐야? 치환방정식. 식이 보이면 치환방정식 그렇게 길게 안 가도 돼. 치환방정식 보이면 뭐? 바꾸지 않아도 돼. 얘가 얼마입니까? 2가 되고 요거 1을 곱했으니까 10이네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6이야. 뭐야? 28인가요? 28. 28 2x제곱 마이너스 2 2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치환해서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인다 하면 굳이 치환 않고 이렇게 그냥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2x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2부터 8까지 밑이 지수 형태니까 다 지수 형태로 바꾸게 되고 밑이 1보다 커 작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떨어지겠다 이거네요. 됐어요? 오, 똑같은 방법. 똑같은 문제네요. 2분의 1에 2x제곱이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그러지?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지금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8 여기서 주의사항은 내가 지금 현재 무슨 부등식을 해를 구하고 있느냐 요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2차 부등식을 풀고 있는 중이야. 2차 부등식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을 하나의 t 문자로 보면 2보다 크거나 8보다 작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다 뭘로 바꿔야겠다? 2분의 1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면 얘를 적을 때 생각을 하면서 적겠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에 x제곱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이제 x가 어떻게 된다? 밑이 2분의 1, 2분의 1 다 똑같으니까 떼고 어쩐다고요? 감소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론상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한번 적었는데 귀찮네. 귀찮아. 뭐 어떻게 바꿔? 요놈을 이렇게 바꾸지 말어. 어떻게 바꿔? 밑을 얘를 그렇게 바꾸지 말고 나는 2의 1제곱 그냥 놔두고 나는 가운데 놈을 바꾸겠어. 2의 마이너스 x제곱. 요것이 쉽네. 느낌이. 둘 다 할 수 있다면 됐어요? 밑이 1보다 커. 그러면은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했어. 바뀌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더 쉬워 보이니? 그러죠? 오케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 0보다 크다.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해야 돼. 이거 어떻게 풀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풀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거 뭘까요? 그렇지요. t의 범위를 안 적었어요. 항상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를 항상 적어야 돼요.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를 항상 적어야 해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나왔지만 이제는 t 부등식에 대해서는 양수 범위에서만 커야 되죠.
양수 범위 내에서만 크기만 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생각이 돼? 이 문제는 범위 내에서 성상성립하는 것은 뭐 어떻게 풀어? 그래프로 푸는 거지. 뭐나? 그래프에서 뭐가 보입니까? 축이 보이나요? 축이 어디 있습니까? 축은 2네요. 축은 2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고 우리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아니라 t입니다. t고요. t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은 여기 있고요. t가 0. 오케이. 이쪽 범위가 어찌해야 돼? 이쪽 범위에서는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네. 이런 판별식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판별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바꿔. 어떻게 바꿔? 얘를 플러스로 바꿔. 그럼 말이 달라지겠지? 0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0이 이쪽으로 가겠죠? 축이 얼마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x축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림은 다 그릴 것이 아니라 이쪽만 그릴 거니까. 이쪽만 그릴 거니까. 1보다 큰 범위만 그릴 거야. 이쪽만 그릴 거야. 이쪽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이 값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0a가 0보다 크면 되겠죠. 등호는 여기 빠지죠. 0이 돼도 관계는 없겠다. 이래 되겠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적어서 무조건 푸는 건 아니야. 판별식 적어서 풀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있으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어야 되는 이 문제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게 바뀌었네. 다른 문제인데 좀 바꿨어요. 자, 대신 이 문제를 하나 풀게요. 자, 43번으로 가볼게요. 자, 43번. x에 대한 방정식을 다음을 구하여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k값 범위.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k값의 범위. k에 따라서 실근을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러겠죠?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얘를 일단은 식이 지수 형태를 갖고 있는 밑이 하나는 3이고 밑이 하나는 9니까 치환을 통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k는 0이 되고요. 치환을 했으니까 t가 양수라는 말은 꼭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이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해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되겠죠. 맞죠?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구하라는 말은 이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축이 얼마입니까? t가 3이고 t의 범위는 0부터고요. t가 0은 여기 있고요. 그래프는 얘는 비워졌고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고요. 이 그래프라고요. 여기에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t축이 있을 거 아니야. 왜 t축? t축과 만나는 점이 얘가 0이 되는 점이잖아. 됐어요? t축이요? 지금 t 방정식이니까 t축이지. 우리가 x에 가는 방정식이면 그래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 이렇게 갔잖아. 맞아요.
얘는 지금 T축과 만나는 얘가 T축이라고. 얘랑 만나면 해가 있는 거잖아. 어디서 만나야 돼? 지금 색칠된 빨간 부분에서 만나야 돼. 그럼 이건 몇 번 만나? 한 번, 두 번, 나눠. 몇 번 만나 지금? 2번 만나요. 얘는 한 번 만나요. 얘는 2번 만나요. 얘는 한 번 만나요. 얘는 안 만나요. 만나지 않으면 해가 실근이 없는 거고, 한 번 만나요, 2번 만나요, 한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요. 오케이. 그러면 경계가 되는 위치가 어디겠냐면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경계가 되겠네요. 요 값의 위치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지금 위에는 얼마입니까? 얘가 뭐가 되면 x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점이 0,0이 돼야 한다 소리죠. 그래프가 0,0을 지나야 된다 소리죠. 다시 말해서 k가 얼마일 때다? k가 이때가 k가 0일 때다 이 말이죠. 아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은 여가 x축이 된다는 말은 t축이 된다는 말은 3,0을 지나야 된다 소리지. 그럼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 3,0을 지나니까 3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인가요? k가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겠죠. 아 지금 x축이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을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냥 판별식 하면 안 돼요? 아 해도 되는데 판별식 하면 이게 9잖아. 네. 왜?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게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점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얘를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되는지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얘 해도 돼. 뭐 판별식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때 판별식 0이고 현재 2점 3,0을 지난단 말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k가 얼마일 때가 k가 3일 때입니다. 이제 마무리 지로 가봅시다. 우리가 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k가 얘가 3이에요. 얘가 k가 0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있을 거고 이쪽이 있을 거고 이쪽이 있네요. 그러지? 거기 K가 여기요. 그 가족이요? 좀 밑에 K가 3인데? 뭐라고? 밑에 K가 3인데 K가 0이 얼마나요? 와, K가 의미하는 게, K가 의미하는 게 뭔데? 어? 어? 아, 그거는 상관없지. 얘 K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축은 정해졌고, 얘는 뭐 Y절, X절편이잖아요? 그러지? 맞나요? 아, 이게 지금 X축이고, 이게 X축이니까 그래. 원래는 X축은 하나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원래는 가운데 지금 그 연두색을 그래프로 잡고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되는 거라고. 나는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놓고 X축, T축을 움직인 거야. 현재 T축을. 원래는 T축이 하나가 있고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K값을 구하는 게 맞다고. 이해됩니까? 원래 얘가 이렇게 되면 하나의 근을 가지니까 이때 K값은 이때 K값보다 더 작잖아. 이렇게 이거랑 보면 알았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헷갈리는데요. 하면은 이 그래프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축을 기준으로. X축 놔두고 이때가 지금 이때하고 이때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마무리 작업을 하면 K가 0보다 작으면 몇 개? 0, 1개. 1개. 두 번째 K가 0이면 1개. 1개? 1개. K가 0부터 3까지. K가 0부터 3까지. 2개. K가 3이면 K가 3이면 다시 1개네요. K가 3보다 크면 0개.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마무리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너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요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됐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런 질문 할 수 있잖아. 현재 요놈 누구 거야? 실근의 개수는 누구 거야? T요. 실근은 누구 거야? 아 문제는 봐라.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x밖에 없잖아. 얘는 x야.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구한 것은 t로 구했잖아요. 이렇게 되지. 네. 그잖아. 지금 여기서 구한 건 누굴 구한 거라고? T요. t를 구한 거고 여기서 x를 구한 거야.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왜 그러지? 현재 누구 함수야? 지수 함수지. 지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쭉 증가한 함수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 t가 하나가 결정되면 x는 몇 개라고? 하나밖에 없다고요. t가 하나가 결정되면 x는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다음에 t가 하나라도 x가 여러 개 나온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얘가 쭉 올라가는 단조적인 이게 단조함수라고 부르는데 쭉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t가 하나 결정되면 x도 하나만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다 이거지. t의 값이 하나 t의 값에 따른 x의 값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그 이유는 알겠죠?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함수니까 x 하나가 y 하나밖에 없다고. y 하나가 x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되면 t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x의 값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기출 문제에서도 거의 최상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알겠어요? 합성함수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야. 그게 해결되면 합성함수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한 문제 더 하고 갑시다. 이 문제는 거저요. 저거. 했잖아. 이거 얼마라고? 선생님. 얼마라고? 우와, 저 가운데 뭔 색으로 보이냐? 색깔? 민트색. 이 색깔 뭔 색으로 보여? 빨간색. 민트색. 그래. 너는 빨간색이야? 아니. 너는 뭔 색? 승주 뭔 색으로 보이냐? 여기. 내가 이상해서 그래. 나 지금 옆에서 봤더니 여기서 보면 하늘색으로 보여. 여기 책을 봤더니 초록색 민트 이게 약간 연두색 민트색인데 여기서 보니까 파란색이야. 봐봐. 너는 뭔 색이야 지금? 뭔 색이야 지금? 초록? 아니 이리 와봐. 거기서 보면서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보면서 이쪽으로 와봐. 초록색. 초록색이야? 네. 봐. 진짜 초록색이에요. 그래? 내 눈만 그러는 거야? 아닌데? 여기서 초록색이 바뀌는데? 여기서 초록색이고 이렇게 오면은 잠 오잖아.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봐. 저쪽에서 초록색이지? 이렇게 와봐. 돌아. 안 바뀌냐? 하늘색처럼 보이네요. 그러지. 하늘색처럼 보이지? 네. 알았어. 아니 빛의 영향이잖아요. 그런 거 있어? 똑똑하다 너. 어쩐지.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큼 하면 이 도형의 넓이는 뭐랑 같다고? 평행사변형과 같다 있죠? 네. 얘가 어떻게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럼 얘가 밑변이고 뭐가 높이다? 이게 높이가 된다겠죠? 이렇게만 이동했으니까. 네. 이 사선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선으로 움직이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얘가 이제 사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어머 이해됩니까 지금?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색칠된 부분은 지금 여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요거 주황색의 평행사변 넓이가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밑변, 여기가 평행사변이니까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 넓이가 똑같아요. 있습니까? 길이 구하고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겠죠. 그 정도. 그냥 그렇더라.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고 현재? 2이고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얘가 1이죠. 얘가 1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요? 얘가 1이 되려면 이만큼 움직였으면 얘가 2잖아. 네. 얘가 이만큼 움직였으면 얘가 2잖아. 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얘가? 4. 4죠. 여기는 얼마다? 3이 돼서 3, 2 넓이는 6. 쉽네. 박수 쳤어? 오! 와우 어렵다. 오른쪽 그리면 함수 이 그래프고요. y는 x이다. x는 안 보이는데 1,1 오케이 1,1을 지나죠 얘가 1 집어는 1,1이니까 y는 x는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됐어요? 네. y는 x가 있고 a 값은 이 값, b 값은 이 값, c 값은 이 값, d 값은 이 값. 대놓고 알려준대. 대놓고 뭐라고? 모습.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점 좌표가 a, p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a,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근데 x 좌표,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는 뭐라고? 기울기입니다. x 좌표분의 y 좌표는 기울기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a는 뭡니까? a는 누구랑 누구의 기울기? 원점과 P의 기울기. 그렇지. 0,0하고 기울기 해석해야 돼.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어떤 점의 좌표 x좌표는 y좌표는 0,0하고 기울기야. 다시 말해서 a는 OP의 기울기. b는 쉽네. b는 OQ의 기울기. 네. c는 PQ의 B 기울기. B에서 A를 뺐고 얘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게 나오네. 원래는 얘가 2의 B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없어져서 이게 나온 거야. C는 뭐라고요? PQ의 기울기. D는 좀 다르네요. D는 뭐죠? D는 뭐죠? 여기 2x제곱이 안 보이잖아. 2x제곱 뭐 하는 거야? 얘는 지금 뭐죠? 얘하고 얘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네. 평행이동한 거잖아.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얘가? 얘를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얘보다 한 칸 위에가 그래프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한 칸인데 지금 한 칸이 나왔어. 여기. 그래서 그래프는 좀 힘들지만 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한 칸이면 어디 있어? 한 칸이면 여기서 한 칸. 왼쪽 y절편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한 칸이네요. 이게 한 칸이야. 얘가 1이니까. 그래서 a, 이 a는 이 점 말하네요. 요 점을 말하고 있네요. 요 점을 말하고 있네요. 요 점에 대한 기울기. 여기가 지금 a, 2의 a제곱이고 얘를 지금 a, p, q, r이라고 하면 r이라고 하면 얘는 D는 OR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답은 나왔네요. AP 기울기, AQ 기울기, PQ 기울기, OR 기울기. 가장 급한 놈이 1등이야. 얘가 1등. 그 다음 2등은 누구야? 누구냐? C. PQ? 네. PQ. 3등은 OQ, OP. 가장 큰 놈이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그러면? OP, A. 두 번째 작은 놈은 B. B, C, D 이렇게 나오겠네. 아하.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식을 우리는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식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하면 기울기적 해석을 하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았어. 여기까지 할게요. 한푼 문제는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